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1회 LG배 조선일보 기왕전 본선 32강전 김영삼 구단의 해설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성 선수 최초로 최정 선수가 본선 진출에 성공하면서 많은 화제가 되었는데요. 자, 어제 32강전이 대진표가 완성이 되면서 더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세돌 구단과 구리 구단이 만났습니다. 네. 두 기사는 국제대회 역사상 좀 전무후무하게 46번을 만났거든요. 근데 오늘 드디어 47번째 대국이 성사가 됐고요. 현재까지는 23승 22패 1무로 구리 구단이 한 판을 앞서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세돌 구단이 또 알파고의 대결 이후에 연승을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더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이외에도 빅매치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회 정보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제21회 LG배 조선일보 기왕전 우승 상금 3억 원, 준우승 상금 1억 원이 주어집니다. 자, 전기 강도윤 구단이 우승을 차지를 했었죠. 자, 제한 시간은 3시간에 40초 초읽기 3회가 주어집니다. 자, 장시간 또 컨디션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오늘 본선 32강전이 펼쳐지고요. 하루 쉬고 수요일 16강전이 펼쳐집니다. 16강전 역시 저희 바둑TV에서 중계할 예정이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역대 우승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21회째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대회 초반에는 우리 한국이 우승을 많이 차지를 했었습니다. 네, 당시에 이창호 구단이나 유창혁 구단 그리고 이세돌 구단이 우승을 몇 차례를 차지했는데 2008년도 이세돌 구단 우승 이후로 6년 연속 중국 기사가 우승을 했습니다. 네. 다행스럽게 이제 작년과 올해 박정환, 강도영 구단이 우승을 차지하면서 특히 결승전에서 형제 대결이 벌어졌어요. 네, 특이한 점은 지금까지 2연패에 성공한 기사가 없다는 점인데요. 네. 자, 과연 올해는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본선 32강전 대진표 확인해 보겠습니다. 봐야 할 판이 정말 많습니다. 자, 우선 이 오른편 쪽으로 보게 되면은 이세돌 구단과 구리 구단의 대결 성사가 되었고요. 자, 그리고 이 중국의 1인자 커제는 일본 기사를 만났네요. 네, 중국계 일본 기사인데 수야오고 8단을 만났습니다. 상대적으로 좀 수월한 상대를 만났어요. 네, 여성 선수 최정 선수는 판일러 선수를 만났고요. 자, 김지석 선수는 펑리아오, 전기 우승자 강도윤 선수는 중국의 멍타이링 선수와 대결을 펼칩니다. 자, 이세돌 구단과 구리 구단 정말 오랜만입니다. 네, 세계대회 우승은 이세돌 구단이 더 많이 차지를 했고요. 이 공식 상대 전적에서는 아주 근소하게 이세돌 구단이 한 판 밀려 있네요. 네, 그리고 이제 비공식 대국이 두 판 더 있었는데 중국에서는 그 지방에서 정상급 기사들을 불러서 바둑을 두게 하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네. 자, 이세돌 구단과 이 구리 구단의 대결은 정말 시간이 오래도록 지나도 계속 보고 싶은 그런 대국입니다. 자, 이세돌 구단과 구리 구단, 이 두 기사의 대결은 초반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정말 많은데요. 네, 이세돌 구단이 구리 구단을 만나면 꼭 초반에 스타트가 좋지 않아서 고전을 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래서 이제 쉽게 지는 경우도 있었고 이기는 경우에도 좀 어렵게 역전승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구리 구단과의 대국은 특히나 초반이 중요한 거로 보입니다. 자, 항상 재미있는 내용을 보여주는 두 기사의 대결 지금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1회 LG배 조선일보 기왕전 본선 32강전 자, 개막식이 대통령 또 휴식처라고 해야 될까요? 네, 청남대에서 열렸습니다. 네, 중요한 순간 또 뜻깊은 장소에서 열렸는데요. 자, 각국의 선수들의 모습도 보이고요. 자, 구리 구단. 이제부터 개막식 행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엔 제20회 네, 이세돌 구단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한국 선수단의 모습이고요. 자, 이시종 충북도지사의 인사말이 있었습니다.
LG배 사상 최초로 유일하게 본선 진출에 성공한 여성 선수 최정 선수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김지석 구단. 자, 정말 이 떨리는 순간, 개막식의 하이라이트죠. 대진 추첨식이 진행이 되었는데요. 구리 구단이 먼저 23번을 뽑았습니다. 지금 본선 32강에 가장 많이 진출한 나라가 중국이기 때문에 네. 먼저 15명이 배치가 됐고요. 자, 이어서 한국 기사가 추첨을 했는데요. 자, 방금 이세돌 구단의 이 추첨 모습이 보여졌는데 이 구리 구단의 옆자리로 가게 되었어요. 자, 32강전 대공 모습입니다. 자, 엄숙한 분위기에서 진지하게 대국에 임하고 있는 선수들의 모습인데요. 이세돌 구단입니다. 구리 구단. 두 기사 모두 이제 우리 나이로 치면은 34살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흰머리도 희끗희끗 네. 보여요. 아무래도 이 바둑 기사들이 이 머리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 새치가 더 많이 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가 많은 직종이에요. 네. 자, 이세돌 구단과 구리 구단. 자, 오늘 본선 32강전에서는 이세돌 구단이 흙을 쥐고 대국을 합니다. 자, 구리 구단이 굉장히 유머러스한 그런 기사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상대가 정해지고 나서 이 본인의 SNS에 이세돌 화이팅이라고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아마 오늘 바둑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자, 하지만 또 기사들이 바둑판 앞에 앉으면은 아무리 활발한 기사여도 또 눈빛부터 달라지거든요. 모든 특히나 이제 구리 구단이나 이세돌 구단 같은 최정상급 기사들은 모든 대회를 다 우승을 목표로 시작을 하거든요. 네. 근데 우승을 하기 위해서 가장 어려운 상대를 피차간에 만났습니다. 네. 구리 구단도 우승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첫 판 이세돌 구단을 이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 개막식 인터뷰에서 밝혔었는데요. 구리 구단이 이세돌 구단에게 상대 전적에서는 한 번 이기고 있지만 정말 중요한 대국이었던 10번기라던가 네. 또는 예전에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BC 카드배 네. 결승전에서 아주 명승부를 보여줬었죠. 네. 그 당시에도 3대2로 이세돌 구단 승리. 네. 그리고 3년 전인가요? 네. 4년 전인가요? 4년 전이네요. 2012 삼성화재배 결승전. 제가 그 당시에 상하이에서 구경을 했었거든요. 네. 그 당시에 그 유명한 반지 패배 2번으로 네. 구리 구단 번은? 1승은 대마를 잡고 이겼거든요. 네. 근데 2패는 반집을 졌습니다. 그 광경을 옆에서 지켜보던 그 니장건 회장이 네. 감동을 받고 아, 바둑대회를 만들었다는 거죠. 몽백합배 바둑대회와 그리고 10번기까지 이제 유치했을 정도로 네. 구경하는 사람들의 감동을 준 대국이었습니다. BC 카드배 때도 이세돌 구단이 구리 구단을 상대하면서 결승전을 치르면서 4kg가 빠졌다 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가뜩이나 메마른 이세돌 구단이 체중도 많이 빠졌고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알파고 그때 대국에서도 7kg이 빠졌다는 건데 네. 공교롭게도 현재까지 모양이 여기 우아기에 이 흑돌 하나만 위치가 다를 뿐 알파고와의 대국 오국하고 똑같아요. 네. 요즘 알파고 또 포석이 유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뒀던 바둑이 또 하나 더 있었는데 박정환 구단이 백을 잡고 이렇게 뒀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얼마 전에 중국 갑조리그에서 백을 잡고 이렇게 뒀던 그 당시에도 아마 우아기가 이렇게 돼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되고요. 전반적으로는 비슷한 틀에 약간 그 벌리는 간격 정도만, 이 디테일한 정도만 달라졌는데요. 네. 당시에 이제 알파고가 젖혔고 이건 이제 이렇게 돼 있었고요. 끊으니까 늘고 이쪽 늘고 날일자하고 젖혔어요. 이렇게 됐을 때 한 칸보다 두 칸이 낫겠네요. 아, 더 많은 집을 차지를 할 네. 수가 있겠군요. 그래서 지금 살짝 비틀었네요. 여기를 뒀습니다. 받으면은 젖히고 끊으면 늘겠다는 아. 뜻이 아니고 단수 쳐서 꾹 맞겠다는 뜻으로 보여요. 네. 도움이 되네요. 네, 이거는 바로 흑돌이 잡히기 때문에 흑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어우. 이세돌 구단 아예 손을 뺐어요. 또 다른 변화가 그려지겠는데요. 받아줬다가는 젖혔을 때 끊을 수가 없다 그런 뜻이고요. 네. 백도 지금은 여기를 다 살릴 수는 없으니까 밀던가 이쪽을 두던가 차단을 하던가 해야 되는 모양인데 그냥 밀었고요. 자, 이렇게 또 새로운 신형이 탄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 102점은 차단이 된 건데요. 네, 지금은 차단이 됐고 우상기집, 우하기집 합치면 그래도 30집 이상 확보를 했고 백은 이제 여기는 아마 이쪽을 젖힐 거예요. 바깥쪽의 세력 네. 어떨까요? 역시 자주 나오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네. 딱 보자마자 또 판단을 내리기가 어려운데요. 한번 협공을 했다라고 보고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협공을 하고 3-3을 가장 쉽게 이렇게 진행이 됐다고 가정하면 흑은 이제 40집 확보예요. 그래도 이 모양 정도면 흑의 실리가 좀 재밌어 보이지 않을까 아, 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네. 근데 백은 아예 붙여서 공격을 하네요. 자, 이렇게 되면 흑도 벌리면서 이 변 쪽으로 백 쪽 가까이 흑돌이 오게 되는데 이래도 백돌이 약해지는 건 아닌 건가요? 좀 약하지 않습니까? 이거 두고 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잡는다던가 하면은 90% 이상 산 것 같긴 한데 흑이 한 번 더 두게 되면 이건 완전 미생마거든요. 세력이 네. 아닌. 근데 이제 구리구단 바둑 스타일이 두터운 스타일이고 선이 굵어요. 그러니까 자잘한 집보다는 스케일 크게 넓은 모양을 펼쳐놓고 공격을 통해서 바둑을 풀어나가는 스타일이거든요. 지금도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건가요? 거길 또 들어가요. 바로요. 이 돌이 지금 굉장히 약해 보이는데 네. 지금 자신의 돌을 정비를 하지 않고 먼저 침입을 했는데요. 아, 기세인가요? 일단 최대한 실리를 챙겨놓고 그러면서 이 백돌이 다음에 단점이 많이 부각이 되기 때문에 어딘가 받아야 되는 거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다시 중앙으로 진출하고. 흑이 나쁜 흐름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이 두 기사의 대결은 항상 패턴이 초반에는 구리 구단이 좀 유리한 고지를 점령을 하고요. 이 중반 이후에 이세돌 구단이 좀 역전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 중국 기사들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세돌 구단은 중반 이후에 이제 13단이다. 바둑은 이제 9단이 네. 최고인데 네. 9단의 단계를 훨씬 뛰어넘은 실력을 갖추고 있다 그거예요. 중반 이후에, 특히나 중반 이후에. 그래서 중반 이후에 13단 이런 별명이 있고 구리 구단은 제가 볼 때는 포석이 13단이에요. 아,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려나가는 그림이 그런 기량이 아주 탁월한 기사입니다. 네.
넓은 모양에서 장점을 드러내고 있군요. 구리 구단과 커지의 구단은 그런 점이 아주 사상 최고의 기사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네. 아, 거기까지 이어요. 지금은 누가 보더라도 여길 씌우면 아주 답답해 보이거든요. 네. 당연히 저는 바깥쪽을 2칸 정도 나갈 줄 알았고. 여기는 글쎄요, 초반에 이거 잡을까요, 과연? 누가 보더라도 이쪽 시움 당하면 매우 피곤해 보이는데 최강의 연수로 버텼습니다. 네, 그건 뭐 안 씌울 수가 없겠고요. 물론 이제 대마 불사라는 말이 있는데 대마가 그렇게 쉽게 잡히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네. 정도 모양이라면 굉장한 시달림을 각오를 해야 되거든요. 게다가 또 끊었어요. 이 싸움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군요. 글쎄요, 가능하다고 보고 이렇게 둔 건지 네. 아니면 궁여지책인지 그건 좀 두고 봐야 되겠는데요. 아무튼 배짱 하나는 알아줘야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중앙을 네. 끊는 수는 저같이 심장 약한 사람은 둘 수가 없는 수법이거든요. 이 백두점을 연결하는 수. 지금은 정확한 수얘기가 됐다기보다는 감으로 좀 오는 것 같아요. 네, 이 싸움은 충분히 할 수 지금은 있다. 공간이 너무 넓기 때문에 네. 100% 완벽한 수읽기는 안 돼요. 어느 정도의 수읽기 더하기 감도 또 포함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인류 기사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모양만 척 놓고 봤을 때 본인에게 다가오는 감 굉장히 정확해요. 또 거기까지 밀었어요. 이 돌이 지금 잡히면 돌만 9개 공백까지 있기 때문에 이게 잡히면 사실상 이 바둑은 쉽지 않은 상황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확실히 연결을 해 두었고요. 여기는 아마 백이 다음 이렇게 입구자로 끊고 막을 때 끊고 넣을 때 이런 게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전부 선수이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나올 수 있는 활로가 몇 개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켰고요. 그러자 이제 백은 여기밖에 없어요. 살기 위해서는 다른 쪽에 살 수가 없으니까 좀 붙이는 수를 선택을 했고 젖히거나 하면 이렇게 끼우겠다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이쪽 젖히면 일로 끊고 단수 치고 이으면 이건 연결이 됐죠. 그래서 이세돌 구단도 치받았고요. 넘었고 끊어서 한 점을 사석으로 백도를 차단하겠다는 뜻이군요. 글쎄요, 보통은 이쪽 먼저 젖히는 거로 보이는데 네, 하나 젖혀 두었고요. 또 그냥 연결을 할 텐데 이을 수밖에 없겠고요. 백도 젖혀 놓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글쎄요. 지금이 타이밍이다라고 보고 둔 것 같은데 자 이제 여길 젖히면 다음에 끊으면 넘어서 차단이고 백은 이렇게 막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단수를 치고 한 점 잡을 때 꾹 이으면 이때 이제 젖혀놓은 것이 백에게 도움이 된다. 네. 정확하네요. 이렇게까지 진행된 다음에 젖히면 여기 이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네. 자, 근데 이렇게 되면 문제는 이 백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척 봤을 때는 굉장히 위험해 보이거든요. 네, 역시 평범하게는 안 흘러가네요. 지금 초반 흐름이 이세돌 구단이 좋은 흐름이었는데 네. 구리 구단이 여길 잇고 끊는 굉장히 강력한 승부 호흡을 보여줬습니다. 네. 지금 여기서 바로 승부가 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급박한 상황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차단이 되었는데요. 백대만은 이렇게 그냥 잡히는 건가요? 여기 잡히면 너무 커요. 자, 우선은 네. 늘었고요. 이 귀에는 이제 느는 거는 언제든지 선수예요.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고 네. 이 모양의 흙의 단점은 보통 이런 데거든요. 한 칸 띄거나 하면 이쪽은 이제 선수니까요. 여길 찝고 이을 때 여기 두고 둘 때 젖히면 이건 그냥 척 봐도 굉장히 피곤해 보입니다. 뭐 뭔가 쓴다고 맛이 나빠 하면은, 예, 보이는데요. 최소한 펜은 확정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 흙도 가일수가 필요하다는 소린데요. 한 칸 띄어서 했고요. 네. 이 정도라면 이제 귀는 완벽해 보여요. 여기까지가 선수가 돼도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자, 그리고 난 우선 급소를 하나 알렸는데 따끔하네요. 지금 그냥 호구 치는 거는 이거는 그럴듯하게 연결되는 모양이 나왔어요. 네. 그냥 있는 거는 이런 게 전부 선수가 되고 이 수가 너무 많죠, 백이. 막상 모르겠네요. 11수 정도 되는데 그렇다면 이 네. 흙이 안에서 살지 못하면 위험해 보여요. 네. 이것도 자, 그렇다면 자, 우선 이 수는 바깥쪽을 백이 끊는다면 일선에 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갈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너무만 가서 이 백도를 잡을 수만 있다면 흙의 입장에서는 금상첨화죠. 네. 자, 거기까지 들어갔어요. 이제는 흙도 호구를 칠 수가 있습니다. 아까는 치받고 넘는 게 있었지만 지금은 사라졌어요. 자, 이제 변 쪽으로는 깔끔하게 빠져나왔고요. 근데 귀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문제는 귀예요. 귀가 네.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우변은 이제 백이 잡으러 가기 위해서는 한 칸 뛰거나 해야 되는데 이런 데가 선수기 때문에 빠져나가는 데는 큰 문제는 없어 보여요. 귀가 문제예요. 우선 하나 네. 찔렀고 이거 뭐 막지 않을 수가 없고요. 자, 문제는 이 일선 빠지는 것이 선수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이을 수밖에 없죠. 네. 여기가 언제든지 선수예요. 그러면 한 칸만 뛰더라도 연결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지금 다른 건 다 안 돼요. 이렇게 둬도 차단이 있어서 안 되는데 네. 여기 뛰는 게 있어요. 붙이더라도 다 잡으면 다 받아줘서 바깥쪽에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좀 이을 수밖에 없고요. 그것도 똑같은 이치예요. 지금 만약에 붙일 때 늘어도 귀를 살려고 한다면 한 점만 잡아서 넘어가기만 하면 백이 대성공이거든요. 네. 교환은 안 해놨지만 언제든지 두더라도 흙이 받아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한 판단이에요. 자, 이거 하나씩 조욕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됐다고 치고 여기 두고 건너 붙이고 늘고 있고 이제는 하나씩 조여 붙이면 되거든요. 이건 근데 미리 백은 미리 이런 걸 해놔야 돼요. 네. 그리고 나서 있고 여기 두면 한 수 빨라요.
바깥쪽 공배가 너무 많아요. 그렇네요. 지금 막을 수밖에 없는데 잡고 그걸 손을 뺐어요. 지금 한 수 부족해요. 그래도 귀를 살려고만 한다면 살 수 있는데요. 이 백을 연결시켜 주고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붙여서 여기를 뒀을 때 그냥 네. 살았다고 가정하면 이 한 점을 잡는 순간에 너무 괴로워요. 여기 두기도 넘어도 그만이고 또 나가는 강수도 가능해 보이거든요. 네. 흙이 근데 한 게 없어요. 집이 늘어난 것도 없고 공격할 만한 대상도 없고 이 한 점을 잡고 넘어가는 순간에는 흙이 너무 나쁩니다. 그래서 지금 아예 손을 빼고 우변에서부터 지금 치중을 해서 어디 젖혀서 수를 내겠다 그런 뜻으로 보이거든요. 아예 귀를 포기를 하는 건가요? 귀는 이제 경우에 따라서 포기하고 할 수도 있고 또 네. 상황을 좀 봐서 만약에 이 돌이 깔끔하게 살 수 있다면 그때는 이제 귀를 사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류를 한 거로 보입니다. 네. 자, 우선 정리해두지 않은 채 이 중앙 쪽부터 두어가고 있는데요. 이것도 늘지 않는 이유가 있네요. 보니까 이걸 두고 난 다음에 단수 치고 따네요. 여기는 언제든지 있다고 봐야 되니까 늘 때 그냥 늘면 굳이 이걸 할 이유가 없어요. 백이. 네. 약간 자충의 의미도 있으니까 정확하네요. 여기는 언제든지 빠져서 잡기만 하면 백은 대만족이기 때문에 네. 구리구단의 판단은 매우 정확해 보입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은 구리구단의 강수가 통한 것 아닌가요? 글쎄요. 원래는 이 날일자 씌울 때만 하더라도 백의 흙의 흐름이 굉장히 좋아 보였거든요. 백이 곤란한 모양이 아니었나 싶었는데 한 20여 수 두다 보니까 오히려 흙이 곤란해지는 상황이 됐거든요. 네. 구리구단의 이 목숨을 건 승부호흡은 돌이켜보니까 매우 괜찮아 보입니다. 자, 이제는 완벽하게 잡았어요. 네. 이게 지금 우아기는 흙돌이 10개예요. 자체로 10개. 몇 개 논다고 하더라도 뭐 한 요만큼만 놀까요? 30집은 나지 않지만 20대 후반까지는 가능해요. 지금 확실하게 잡았고요. 거의 30집에 육박하는 집이 났고 하변의 흙집은 20집이 약간 넘고요. 우상기까지 합치면은 30집에서 약간 넘는 정도. 이거는 지금 집으로는 균형이 무너졌습니다. 게다가 이것까지 선수예요. 네. 늘게 되면 좌하기도 약 10집 정도 확보가 됐고요. 이미 자체로 100집이 많아요. 게다가 선수 잡고 백이 먼저 우변을 정리하는 순간에 이거는 흙이 너무 괴로워졌는데요, 바둑이. 바둑이 좋은데도 공격의 나팔을 멈추질 않네요. 끊임없이 공격으로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때가 기회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건가요? 너무 괴로워요, 네. 지금 흙이. 몰아칩니다. 그래도
이쪽을 잡으면서 살 수만 있다면 그래도 조금 상황은 나아지거든요. 근데 그래봤자 이렇게 해서 잡으면 우상기가 막혀서 또 많이 다치네요. 바둑은 여전히 괴로운 상황입니다. 차변에 이 백석점을 포획했지만 이 또 상변 쪽에서는 백이 두 텀을 쌓았어요. 자, 이 과정에서 흑도 어쩔 수 없이 악수를 교환을 했고요. 어떤 의미인가요? 지금 백이 따냈는데 받질 않았네요. 이게 자체로 이렇게 치받고 넘는 뭐 이런 게 굉장히 아, 뒷맛이 고약했나 봐요. 네. 이거는 그렇다면은 물론 우변은 제법 크게 잡았지만 우상기가 뚫렸거든요. 귀까지 뚫리는 건가요? 이걸 잡아서 한 15집 정도는 늘어났지만 우상기 집 사라지고 뚫렸어요. 오히려 더 손해봤어요. 가뜩이나 나쁜 상황이었는데 더 괴로운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백도 우상기를 잡는 게 훨씬 더 쉬워 보이긴 하는데 중앙을 오히려 선택을 한 거로 보입니다. 중앙이 더 크다고 본 걸까요? 보통 사람이라면 그냥 우상기 잡고 말 텐데 네. 백이 들여다봤을 때 흑에 그냥 연결을 한다면 어떤 변화가 그려지는 건가요? 백이 들여다봤을 이쪽이요? 네. 연결을 한다면 차단할 수 있었던 건가요? 지금 이 모양인가요? 그 교환을 이세돌 구단이 끊어놓는 교환을 했는데요. 그걸 예. 안 해놓고 연결을 아. 했다면? 근데 네. 연결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여기 뒷맛도 고약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들여다본 거로 그냥 사실 우상기만 잡아도 쉽거든요. 그럼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네. 네, 이렇게 되면서 구리 구단이 이 중앙 쪽을 두텁게 만들었고요. 귀는 연결을 했습니다. 지금 돌이켜 보면 이제 원래 우상기 흙집은 이제 원래 날만한 집 정도 크기로 났어요. 네. 우변 석점 잡았죠. 약 10석집 정도 늘어난 거로 보이는데 중앙 잡은 게 그보다 큽니다. 그리고 매우 두터워졌어요. 그러니까 구리 구단 생각은 이게 더 확실하게 이기는 길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구리 구단 답지 않게 지금 한번 물러섰거든요. 바둑이 워낙 좋다 이거예요. 이 귀는 어딜 두던가 수가 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밀다던가 하면 그냥 한 칸 띄어서 그럼 대충 10집 가까이 집은 확보가 됐죠. 네. 아무래도 이 바둑은 우아기 흑도를 잡힌 게 역시 너무 아팠습니다. 초반이 문제였나요? 또 초반에서 구리 구단이 포인트를 얻어가면서 형세를 유리하게 이끌어갑니다.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오늘 바둑은 여기 씌울 때까지만 하더라도 흑이 아주 잘 둔 바둑으로 보이거든요. 네. 백이 굉장히 답답해 보이는데 여기 있고 나와 끊으면서 순식간에 바둑이 급변했어요. 무엇이 실수였는지는 국구 검토를 좀 정확히 해봐야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 볼 때는 씌웠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흑이 나쁘진 않을 거거든요. 무조건 저는 흑이 쾌조의 스타트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몇 수 지나지 않아서 역전이 된 거로 보입니다. 이제 상변도 이제 어지간히
큰 모양이 형성이 됐어요. 네. 정말 구리 구단이 두 점을 연결한 수는 이 승부사로서 동물적인 감각을 보여줬다고 봐야겠네요. 네, 여기 보통은 다 중앙으로 탈출 나가는 게 다들 일감일 텐데 네. 여기를 잇고 봉쇄를 당하고 끊어서부터 문제를 해결해 나갔거든요. 참 유전자가 색다른 사람 같아요. 네. 보통의 기사들은 확실히 다릅니다. 저런 부분은 정말 이 축적되어 온 경험으로 이 감으로 선택하는 수인데요. 정말 대단하네요. 주변이 워낙 두터우니까 거침없이 잡으러 가고 있습니다. 자, 상변 타개를 시도하고 있는 이세돌 구단. 이 상대의 진영이 정말 너무 두터워 보이는데요. 네, 지금 근데 집의 균형을 놓고 보면 네. 하변, 우상기, 우변 합쳐야 45집 정도예요. 여기는 전부 집이 난다고 하더라도 한 15집, 60집으로 끝났거든요. 백은 우하기, 좌하기 합치면은 40집이 약간 부족해요. 여기까지만 해더라도 거의 60집, 그리고 여기 또 있고 상변 있고 집으로도 지금 백이 앞서 있는 데다가 게다가 두터움을 이용해서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바둑은 어지간해서는 이세돌 구단이 이기기 힘든 국면이 됐습니다. 네. 자, 상변에서 좀 분발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예 그냥 잡고만 해요. 조금 더 공격할 수 있는 수단을 선택할 수도 있었는데 네. 이 정도로도 충분하다라는 판단이 내려진 것 같고요. 지금 그 소위 말하는 전형적인 손바람 내는 상황이에요. 아, 거기까지 아, 시킵니까? 또 지키나요? 거기는 사실 안 받아도 그렇게 큰 수가 날 것 같지는 않은데 네. 그만큼 바둑이 괜찮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받아주는 거죠. 아, 지금 붙인 수도 평범하지 않습니다. 네, 지금 흑의 입장에서는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변수를 찾아내야 됩니다. 변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 네. 잘 될 것 같진 않아요. 어딜 두더라도. 단수를 쳐도 잘 안 될 것 같고 그것도 잡으려면 찌르고 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수를 줄이면 3수 대 2수 이어도 줄이면 2수 여전히 흑이 잡혀 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그래도 중앙 쪽을 잘 틀어 막았기 때문에 잘 된 거로 보입니다만 워낙에 바둑이 나빴다는 거예요. 자, 그래도 좀 공간이 넓은 쪽이 지금 판에서 뭐 그나마 좀 찾아본다면 이 좌변 쪽인데요. 더 이상 뭐 늘어날 여지가 없는 거겠죠. 좌변이
최대한 크게 나도 한 35집 정도 날까요? 네. 근데 그 정도로도 집으로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귀는 또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우상기도 물론 흙이 살 수는 있습니다만 매우 괴로워요. 좀 아, 선수 빅 정도? 네. 네, 여기서 이세돌 구단이 돌을 거두었습니다. 구리 구단이 백불계승을 거두었습니다. 자, 오늘 바둑은 좀 한순간에 바둑이 끝난 것 같은데요. 초반에는 이세돌 구단 흐름이 괜찮았거든요. 네.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구리 구단이 목숨을 건 승부수를 날렸는데 네. 그게 통했어요. 그 통하는 과정에서의 수순이 아주 신묘하고도 날카로웠습니다. 네. 그 이후로는 완벽한 마무리였고요. 역전의 기회는 없었습니다. 자, 오늘 바둑 이 구리 구단의 이 장점이 여실히 드러난 바둑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구리 구단이 승리를 거두면서 이세돌 구단의 연승이 끝났습니다. 이 9연승으로 마침표를 끊었는데요. 또 그 상대가 라이벌인 네. 구리 구단이 되었네요. 네, 필생의 라이벌한테 가장 중요한 시점에서 1패를 안았는데 네. 이번 대회는 이세돌 구단 입장에서는 조금은 아쉬운 상황입니다. 네, 자 이렇게 아쉽게 이세돌 구단이 패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고요. 잠시 후에는 박정환 구단과 장의재 구단의 대결 계속해서 이어드리겠습니다. 제21회 LG배 조선일보 기왕전 32강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현재 이 세 판의 대국이 끝이 났는데요. 다섯 판 네. 다섯 판의 아. 대국이 끝난 거. 네. 지금 이영구 구단과 신진서 구단이 승리를 거두었고요. 이영구 구단이 미팅 구단을 이겼어요. 세계 선수권자. 네. 그리고 당이페이는 중진 대결이었네. 대만의 린지는 대만의 승리를 린지넨 선수였고요. 천야오웨 구단이 한국의 안조영 구단에게 일찌감치 승리를 거뒀네요. 자, 이렇게 신진서, 이영구, 한국 선수는 2명, 중국 선수는 3명이 진출해 있습니다. 자, 5명의 선수가 16강전에 이름을 올린 가운데 자, 빅매치 감상해 보겠습니다. 박정환 구단과 장의재 구단의 대결인데요. 자, 이 대국은 박정환 구단이 상대 전적에서 많이 앞서 있습니다. 네. 장혜이지 구단이 굉장한 힘바둑이에요. 술기가 아주 비교적 정확한 기사인데 세계대회에서도 LG배에서 한번 우승한 적이 있었고요. 당시 이창호 구단한테 이겼죠. 네. 근데 박정환 구단만 만나면 힘을 쓰지를 못합니다. 자, 박정환 구단이 흙을 쥐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복싱으로 치면은 장웨이지 구단은 전형적인 인파이터거든요. 그냥 공이 울리자마자 달려 나가서 휘두르는 스타일인데 네. 박정환 구단은 아주 정확한 아웃사이드예요. 네. 치고 빠지고 하는 스타일인데 그걸 견디질 못하는 거로 보입니다. 대조적이군요. 이 장혜재 구단의 이 힘이 주먹이 좀 박정환 구단에게는 안 통하는 것 같아요. 네, 뭐가 이렇게 같이 싸워줘야 힘이 통하는데 네. 박정환 구단은 계속 툭툭 잼만 던지고 도망가고 하거든요. 두 기사 근 1년 만의 대국입니다. 지금 또 바둑이 끝난 바둑이 여러 개가 보이는데요. 아, 소식이 들려오고 있나요? 커제 구단, 저우르양 구단 16강에 진출한 거로 보이고요.
아, 충격적이네요. 김지석 구단이 중국의 펑리아오 단에게 졌네요. 사실 이 대진은 저희가 좀 유리하다고 봤었는데요. 김지석 구단 최근에 또 컨디션도 많이 살아나서 이번엔 좋은 모습 보여주지 않을까 싶었는데 일단 이세돌, 김지석 그 두 명의 기사가 탈락은 좀 아픕니다. 네. 자, 지금 남아있는 판이 김명훈, 옌환, 강동윤, 멍타이링, 이태현, 터자시, 박용훈, 자오천이, 이동훈, 딩슈슝, 최정, 판일러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여기를 먼저 어깨를 짚고 벌렸는데 먼저 벌리고 흙이 다가선 다음에 어깨를 짚으면 받아주지 않고 이렇게 가르고 나오는 사람이 많았거든요. 최근 바둑에서 네. 막으면 밀고. 근데 이게 싫었던 모양인지 먼저 어깨를 하나 짚어놓고 우변을 벌렸고요. 다가서자 이제는 이제 한 칸 뛰겠다라는 뜻이죠. 제 기억에 의하면은 박정환 구단이 백을 잡고 저우르이안과의 대국에서 이렇게 뒀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도 저도 좀 헷갈리는데 그때 이렇게 뒀는지 여기서 아래로 눈먹자 했는지 네. 뒀던 기억이 나는데 똑같아요. 나머지 모양이. 근데 그때는 박정환 구단이 백이었던 거를 기억이 나거든요. 이번엔 거꾸로 박정환 구단이 또 써가고 있는데요. 장의재 구단이 상대 전적 열세로 자신의 주먹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을 텐데요. 오늘 바둑에서는 어떻게 컨트롤을 할지 좀 궁금하네요. 지금은 이제 흑이 3-3을 들어가게 되면 박정환 구단이 좋아하는 집이 많은 보석이 됐어요. 네. 최근에 성적 내고 있는 기사 중에 가장 집을 밝힌다고 해야 될까요? 가장 집을 좋아하는 기사가 박정환 구단으로 보이거든요. 이 모양 이제 백이 단수를 치고 원래 이제 축으로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축이 슬금슬금 기어 나가면 이게 축머리예요. 단수를 칠 수가 없어요. 늘어야 네. 돼요. 이게 원래 정석은 단수 치는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네. 단수 쳐서 최대한 바깥쪽을 두텁게 만들어야 되는데 네. 지금은 단수가 안 되기 때문에 늘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정석으로 인정이 되는 건가요? 글쎄요, 이제 정석이라고들 하는데 네. 약간은 미흡한 면이 있죠, 백이 입장에서는. 나중에 이제 하변 쪽에 침투했을 때 그리고 흑돌 한 점 움직이는 맛 아주 피곤하거든요. 네. 하지만 뭐 어쩔 수 없죠. 늘어서 정리를 했고요. 이제 챙길 건 다 챙겨놨기 때문에 좌변을 갈라치면서 백의 모양을 최소한으로 이제 축소를 시키려고 하는 수법입니다. 이쪽으로 다가서면 두 칸을 띄겠다는 뜻이고요. 반대쪽으로 나가서도 두 칸을 벌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상대방의 큰 진영을
삭감을 하러 갈 때는 양쪽으로 두 칸을 벌릴 수 있는 여지 정확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만약에 한 칸 더 가면 두 칸 벌리기가 어려워지죠. 중복이 되네요. 반대쪽으로 아래쪽으로 이만큼 오는 거는 네. 이제는 백이 이쪽으로 나갔을 거예요. 이 모양은 그래도 두 칸은 벌릴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하지만 매우 강력한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바둑 격언에 이제 적에 가까운 곳에 가깝게 다가서지 말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방금 전에 흙이 이렇게 두고 두 칸 벌리는 것보다는 좀 멀리 가서 두 칸 벌리는 것이 흙의 입장에서는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보통 변을 갈라칠 때는 좀 이 가운데 지점을 좀 잘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우선은 갈라칠 때 필수 조건 위로든 아래로든 두 칸을 벌릴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돼요. 네. 근데 지금처럼 약간 좀 특수한 상황일 때 상대방 돌들이 좀 튼튼할 때는 한 칸 좀 뒤쪽으로. 네, 그래도 됩니다. 네. 마치 수학 공식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편하죠. 좌변 아래쪽에서 다가섰어요. 이 모양이 크다고 생각하고 세 칸을 벌렸는데 보통 이런 모양은 이쪽으로 공격하라라고 많이 이야기는 하거든요. 네. 철저한 실내 작전으로 이 정도면은 흙은 그래도 전체적으로 약 40집 정도의 확정가는 확보가 됐다라고 봐야겠습니다. 이 수가 참 재밌는 수예요. 이 백을 가르기 위해서는 그냥 입구자로 나가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를 들여다봐서 만약에 백이 이어주면 그때 가르고 나가면 이 들여다본 교환이 흑에게 상대적으로 도움이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진출할 때 더 도움을 준다고 보는군요. 자, 그래서 연결하지 않았고요. 네, 백도 밀었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흑이 여기서 그냥 늘면 꽉 이어서 결국 입구자 해야 되거든요. 네. 이때 이 백과 흑의 교환이 백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실전에서도 늘지를 않고 이쪽을 관통을 했고요. 이제는 막겠다는 뜻이에요. 네. 그리고 호구 치면은 막던가 또는 한 칸 뛰던가 해서 계속 중앙을 경영하겠죠. 한 수 한 수 상대방의 의도대로 둬주는 게 하나도 없네요. 박정환 구단은 지금 가뜩이나 집이 많은데도 계속 또 실리를 챙기면서 국면을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또 반면에 이 중앙 쪽은 백의 폭넓은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데요. 네, 굉장히 두터워졌어요. 모양이 계속 넓어지고 있어요. 집을 약간 늘어나게 만들면서 바깥쪽 백의 단점을 슬쩍 엿보고 있는 수입니다. 네, 안 지킬 수가 없는 게 단수 치고 빠져나가면은 해결이 안 돼요, 백은. 근데 지금 이 모양이라면 단수 치고 나가도 이렇게 몰고 늘면 그만이죠. 오히려 흙이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흙은 여기 정도만 해놓고 이제 당장 건드리는 건 재미가 없어요. 네. 우변을 건드린다든지 다른 큰 자리로 손을 돌려야 되는 거로 보입니다.
매우 견실한 수법입니다. 독특한 행마인데요. 이 수는 이제 좌변 흑돌 석점이 눌리는 것을 완벽하게 방어를 한 수고요. 여기가 두터워지면 나중에 상변을 흙이 이제 침투를 한다던가 했을 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 만약에 침투한다면 이쪽이나 여기 둘 중에 하나인데 네. 어디로 들어가든 간에 흙에게 아주 큰 도움이 돼요. 그리고 여기를 둠으로 인해서 아래쪽 백도 이제 어지간히 견제가 되는 수로 보이거든요. 균형 감각이 참 좋은 수법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 백도 연결을 단단히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칸을 벌리면서 더 넓혀가는데요. 네. 이 모양은 이제 만약에 백이 날일자 정도 하면 완벽한 모양이에요. 네. 하지만 발이 너무 느립니다. 두 칸을 벌려서 나중에 흙이 혹시 침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백돌 두 점이 확실하면 그래도 전투를 할 때 훨씬 더 수월하게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직접적인 보강은 날일자인데 간접적으로 보강을 했다라고 봐야겠습니다. 굉장히 또 독특한 수가 하나 나왔어요. 지금 받아주면 어디를 노리면서 두는 수일까요? 이쪽 치고 나오겠다는 뜻이네요. 여기를 막거나 할 수가 없죠. 네. 이렇게 되면 양단수가 되니까 백이 늘면은 자연스럽게 이어서 관통을 한 모양이기 때문에 흙이 매우 두텁고 확실한 모양이 됩니다. 괜찮은 수로 보여요. 어깨 짚은 수는. 아무튼 백의 도를 차단하고 혹은 이제 단수 치고 호구 친다던가 하면은 어느 정도 안형을 갖췄거든요. 그래서 방금 전에 어깨 짚고 눌러서 넘어간 수법은 좋은 수법으로 보입니다. 백이 더 얇아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얇아졌겠죠. 지금 이 돌이 차단이 됐고 지금 이 돌도 뭐 단수 치고 있더라도 아직은 완벽한 형태 아니고 나중에 이제 이쪽 늘거나 하면은 이 백도 완벽한 형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흙의 입장에서는 이쪽 한 칸 띄는 정도는 언제든지 선수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어깨 짚고 붙여서 두텁게 연결하면 이 우변의 백돌이 계속 공격을 당하는 형태가 됩니다. 예, 아예 뭐 움직일 마음도 없네요. 그냥 아낌없이 교환을 해버립니다. 이렇게 간명하고 알기 쉽게 처리하는 거로 보아서는 박정환 구단은 아직 이 바둑을 아, 비세로 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자, 우변의 백돌 좀 무겁게 움직였다가는 공격을 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고 손 빼는 거는 받아야 돼요. 손 빼는 네. 거는 이런데 어깨만 짚고 맞기만 하더라도 너무 답답해 보여요. 네. 정수로 보입니다.
야금야금 실리를 차지하고 네, 있습니다. 정말 야금야금이네요. 자, 이 모양은 재미있는 게 네. 여기를 단수 치고 잡을 아예 따내버려야 되나요? 아무튼 이렇게 됐다고 치고 잡으면 언제든지 이제 한 점을 잡을 수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손을 빼면 백은 이렇게 단수 쳐서 두 점을 잡을 수가 있는 모양이고요. 우선은 손을 빼네요. 자, 붙였는데요. 백의 차단을 노리는 건가요? 글쎄요, 아마도 그냥 늘거나 하면은 여기까지 아예 밀어버리고 끊는 걸 노리겠다 그런 뜻으로 보이고요. 네. 지금 그게 싫어서 백도 막은 거로 보입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들어서 있는 거 이거는 흑의 입장에선 최악이거든요. 네. 그냥 제자리 걸음하고 있을 때 백은 바깥쪽이 완벽해졌으니까 당연히 끊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 두고 어깨 짚고 해서 조금씩 흑에게 도움을 줬다는 것은 끊는 수를 노리겠다라는 그런 뜻으로 보여요. 바로 끊습니다. 우상기는 하나 받아야 되겠고요. 반대로 이런 데를 붙이게 되면 오히려 흑집이 백집으로 변하기 때문에 우변을 잡는다고 해도 오히려 남는 게 없을 수가 있어요. 여기는 이제 늘거나 또는 치받아서 확실하게 해결을 해야 됩니다. 네, 연결했고요. 박정환 구단의 이 차단은 공격이 목적이라기보다는 이 차단이 되면서 이 백이 좀 아무래도 얇아지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좀 실리를 얻기 위한 그런 작전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 공격도 잡으러 가는 공격이 있고 뭐 올인 공격이 있고요. 네, 이거는 그냥 슬슬 모양 정리를 하겠다는 일단 거기부터 두네요. 네. 아예 한 점은 움직이지도 않는군요. 이제 나중에 기회를 보겠죠. 네. 경우에 따라서는 아마 움직일 거예요. 지금 여기에 끊어갖고 이 정도 하나 찝은 거는 그렇게 집으로 크게 이득봤다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네. 근데 여기 뛰는 거는 이제 만약에 백이 받아주면은 그러면 이제 어떻게 두더라도 손해 볼 일은 없거든요. 그리고 중앙 움직였을 때도 도움이 되겠고. 붙였어요. 좀 화를 내는 건가요? 그냥 받아주는 건 좀 재미가 없더라. 좀 신기한 데를 또 하나 물어보고 다시 또 상변을 늘었습니다. 네. 여기는 백도 나와야 될 거예요. 이런데 반대로 흑에게 맞으면 이 백돌 오히려 위험해지거든요. 네. 뭐 이건 잡힐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 받아야 되겠고요. 자, 근데 문제는 상변, 이 백돌이 확실하게 연결이 되지 않았다는 점인데요. 서로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전투가 아닐까 싶어요. 네.
한번 또 힘을 쓰는 척 하다가 다시 안전하게 연결을 하면서 이렇게 건너붙이는 것도 노려보고 있을 거고요. 네. 상변은 이제 흙이 막는 것과 백이 늘거나 백이 날일장은 거의 연결이거든요. 근데 흙이 호구 치면은 이 백돌도 약간은 신경이 쓰일 겁니다. 네. 박정환 구단이 이렇게 이끌어가는 흐름을 보니까 정리를 참 깔끔하게 잘하는 것 같아요. 네. 원래가 좀 뭐랄까 아웃사이드 아웃복싱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네. 그런 기사들의 스타일들이 계산을 잘하고 정리를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안 돼서는 바둑을 이런 식으로 짤 수가 없거든요. 네. 근데 이제 반대로 장웨이지의 구단 같은 이제 힘바둑, 수일기 바둑들은 그런 점은 조금은 미숙해요. 끝내기 잘하고 계산 잘하고 그런 건 좀 미숙한데 이세돌 구단은 특이하게도 수일기도 되면서 끝내기 계산 부분도 정확한 스타일이에요. 네. 네, 역시 지금 건너붙였어요. 지금 좌상기는 약간은 손실이 있었지만 흙이 지금 두텁게 보강을 해놓고 노리던 중앙을 건너붙였습니다. 지금 이 선을 붙인 것은 끊어서 정리를 하겠다는 뜻이고요. 수를 내겠다는 뜻보다는 근데 지금 상변의 백은 또 어떻게 되는 것인지 지금 우변도 지금 박정환 구단이 차단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또 어떻게 되는 것인지 좀 많이 얽혀 있습니다. 한국팀 승전보가 또 하나 날라왔네요. 박영원 구단이 자오천이 사단 중국의 이제 신예 기사인데 불계승을 거두고 16강에 진출을 했습니다. 다음 한국은 현재 박영훈, 이영구, 신진석까지 네. 3명의 기사가 16강에 진출을 했습니다. 중국은 현재까지 6명. 지금 우상기는 어차피 백이 다음에 둘 수 있는 수가 이거밖에 없는데 결국 돌아가야 되거든요. 잡혔어요. 이제 다만 나중에 늘거나 일선으로 두는 수가 선수가 되기 때문에 상변 백은 확실히 살아있는 거로 보이고요. 문제는 이제 백이 우변이에요. 우변만 잘 빠져나갈 수 있다면은 좌변을 뚫었기 때문에 장희재의 구단도 괜찮아질 텐데 우변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이렇게 일선 빠지는 것까지 선수를 교환할 수 있게 되었고요. 거기 치받기 위해서. 이게 왜냐하면은 그냥 여길 두면은 단수를 치고 막을 때 이렇게 두면 2점이 잡힙니다. 근데 만약에 이 교환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단수 맞고 막으면 오히려 흙을 잡을 수가 있게 되죠.
들여다보는 교환까지 되면서 상변은 이제 완벽하게 살아 있다고 봐야 될까요? 네, 상변백은 살았고요. 이제 문제는 우변이에요. 네. 자, 문제는 우변. 우변은 어떻게 정리가 될까요?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죠.